안녕하세요. 해검호정입니다. 자, HLB 주식입니다. 자, HLB 주식 대차 잔고 증가에 대한 부분들 저번 주에 금요일 날 나온 내용들 있어서요. 그거 간단하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중요한 또 내용이기도 하니까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지금 주식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 내용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 또 김주연 또 금융위원장이 또 발언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우리 HLB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HLB 주식 대차 거래, 대차 잔고가 증가했다라는 내용들이 앞서서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보면 이건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공매도에 대해서 대차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뭐 빌리기도 하고 또 빌려 주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 주식 그 증권사에서 내 주식을 빌려가면서 수수료를 받아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뭐 소정의 그냥 수수료입니다. 예, 몇 퍼센트 정도의 그냥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건데 결국은 그 빌려준 주식이 공매도 세력들이나 또는 기관이나 투자 운용사로 가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대차 거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주식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은행이라든가 뭐 보험사라든가 연기금들이잖아요. 이쪽에서 우리 국내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주식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빌려주는 겁니다. 이쪽에서 주식을 빌려주면 그 주식을 또 누가 또 받아요. 뭐 운용사라든가 그쵸? 또 외국계 증권사들, 외국계 투자사들, 예, 그들이 그 주식을 빌려오잖아요. 그쵸? 빌려올 때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수수료. 예. 수수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주를 이번에 대차로 빌려왔다라고 하면 그 100만 주에다가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다라고 하면 5%의 소정의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려온 주식 가지고 대차 잔고가 이제 증가돼 있겠죠. 그럼 대차 잔고가 증가했다고 해서 바로 공매도가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는 건 아니고요. 대차 잔고가 일단 100만 주가 늘었다고 하면 이 100만 주 가지고 실제 공매도를 일으켜야 됩니다. 예. 실제 공매도를 일으켜야지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매도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결국은 환매해야 되죠. 예, 다시 되사야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없는 주식을 남에게서 빌려온 그 주식을 가지고 네, 나중에 다시 되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팔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되사서 환매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쇼커버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쇼커버 물량들 다시 되사야 되는 환매 물량을 우리가 쇼커버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세력들이 결국은 이렇게 팔았다가 파는데 그 주식을 빌려온 주식을 가지고 되파는데 이용했다가 그러면 다시 되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어떻게 한다? 네, 수수료까지 다 떼내고 자기네들 이익까지 챙겨가는 겁니다. 수수료만큼 돈 벌진 않겠죠. 그러니까 수수료보다도 월등히 크게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주가를 떨궈야 되고 그만큼 반대로 많이 올려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주가 떨어질 때 올라갈 때 결국은 그렇게 수익을 내는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많이 떨궈야 되다 보니까 그럼 이미 많이 떨어진 주식을 더 떨구기보다는 높은 고평가받는 주식들 있죠? 가격이 매우 높이 많이 올라가서 고평가받는 주식들을 떨구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아무래도 대차잔고가 좀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평가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HLB로 우리가 설명드리면 HLB가 지금 뭐 29,250원이 아무리 평가를 하더라도 HLB가 이건 너무 비싸다. HLB 주가 평가를 했을 때 얘는 10,000원을 가야 된다.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투자자분들. 갑자기 지금
영상 막 스킵하다가 지금 갑자기 10,000원 간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000원을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일부 IB에서 평가를 하고 이걸 공매도로 들어간다고 치면 그러면 이 주식을 떨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 정도까지 자기네들이 목표한 가격까지 떨궜다가 다시 되사가지고 예, 환매해서 이제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HLB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니까 막 영상 뛰어넘기 스킵하시다가 또 들으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HLB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대차 잔고가 이제 늘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체결 수량이 늘었다라고 해서 코스닥 내에서 지금 2위로 올라섰잖아요. 이게 지금 내용이 올라온 겁니다. 자, 금요일날 올라온 내용이에요. 보시게 되면 대략 한 35만 주가 체결됐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해석하셔야 되는 게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잔고 증감은 실제로 잔고 증가는 10만 9천 주, 그쵸? 10만 9천 주 가량이 이제 증가를 한 거고 24만 1,000주 정도는 지금 상환한 거예요.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부 실제로 증가한 거는 요거다. 예, 그러니까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체결 수량이 지금 2위에 올라간 겁니다. 2위. 그러니까 단순히 공매도 뭐 수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게 아니에요. 대차 잔고가 늘은 겁니다. 예, 이걸로 실제로 공매도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왜냐면 10만 1,000주 정도가 늘어난 것 뿐이지 이걸 그대로 그냥 공매도 칠지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반면에 상환한 거는 24만 1,000주 정도 상환했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공매도 줄었다고 봐야죠. 이건 오히려 상환한 거잖아요. 그쵸? 예. 대차 잔고가 오히려 줄었으니까 그러면 공매도할 물량이 줄어든 거니까 이건 줄어든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예. 자, 그러면 요 다른 것들 한번 보세요. KPM 테크, KMW가 아니라 KPM 테크 한번 보시게 되면 상환 없이 잔고가 순수 그냥 79만 1,000주 늘어났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이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건 당장 이제 공매도 칠지 안 칠지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공매도 친다 그러면 엄청나게 물량이 늘어난 거죠. 예,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공매도가 증가했는데 뭐 여기 알테오젠 한번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세요. 92만 6천 주 가량을 상환했어요. 예, 잔고도 확 줄었죠. 알테오젠이 금요일날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지 않았나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KPM 테크였나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 제가 본다고 한번 봤는데 이런 것들 그냥 거의 상패 각이잖아요, 그쵸? 상패로 가는 거의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매도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분위기상 이거 거의 그냥 상패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에 대차 잔고가 늘어나서 그래 대차 잔고 늘어났으니까 공매도가 저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말씀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에 대한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차입해서 주식 매도를 일단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저렴한 가격,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 정도 부분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이거를 재매수했죠. 재매수해서 환매해서 다시 그 주식을 되갚는, 다시 갚아서 그 차익을 남기는 방식의 매매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그 일부 뭐 저쪽 증권사 쪽에서 외국계 쪽에서 뭐 무차입 공매도 때문에 이슈가 좀 됐었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따른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초강력 대책을 뭐 내세웠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뭐 수술을 하겠다,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갑론을박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대대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거는 금융위원장도 분명히 뭐 하겠지만은 이거는 물음표를 좀 달아야 돼요. 과연 이게 개인 투자자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인가? 이 부분은 물음표를 달아야 되는데,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김주현 그 금융위원장도 발언을 했어요. 공매도를 둘러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거를 이제 투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합리적인 절차 과정을 통해서 뭐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제 어저께 발언도 했습니다. 27일 날. 자, 그러면 우리가 공매도가 과연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것이냐? 야,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나쁜 건지를 알고 우리가 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맞춰 공정하게 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우리가 알고 뭘 맞다 아니다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도 개선은 분명히 하긴 해야 돼요. 이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저울이 이게 기울어졌다는 건 안 맞잖아요. 이거는 공정성에 위배되니까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맞추는 게 맞고 맞추는 게 맞다. 일단 이건 맞는데 자 그러면 공매도가 개인에게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이게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 100% 느낄 수 있는 분야인데 부분인데 자 선물 옵션은 양쪽 매매가 다 가능하죠. 네, 그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도. 자, 선물 옵션 시장은 위아래 양방향 투자가 다 가능해요. 방향성이. 자, 그러면 우리 선물 옵션 시장 가면 개인 투자자들 수익 다 날 수 있나요? 잘 낼 수 있나요, 이거? 뭐 100% 수익은 못 낸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잘 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식 시장을 선물 옵션 시장처럼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주식이 떨어질 수 있는데도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잘 낼 확률이 높아지나?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거래량만 상당히 많아지고 사고 팔고 거래량만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위로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고 또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공매도 치고 갈팡질팡 올라갈까 떨어질까 사고 팔고 굉장히 거래량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결국은 누가 이득일까요? 개인 투자자가 이득인가요? 외국인들이 이득인가요? 이거 결국은 누가 이득이에요? 공매도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식도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누가 이겨요? 세력이 이기게끔 돼 있습니다. 돈이 많은 놈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는 그 큰 파도를 잘 타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다만 이제 공매도를 잘 쳐서 큰 파도가 이렇게 주식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올라갈 때 수익 내고 공매도 쳐서 수익 내고 뭐 어쨌든 잘 치면 좋죠. 잘 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으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자 세력이 뭐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뭐 세력들이 수익을 벌어간다라고 치면 그 외에 지금 이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 정부 측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 누가 이득이냐는 얘기예요. 정부가 미쳤어요. 개인 투자자들 돈 벌어가게 해주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투자자분들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전에도 어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절대 뉴스나 언론 믿지 마시고 예? 정부를 믿지 마세요. 정부가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거 지금 삐뚤어진 운동장이다. 운동장. 이거 제대로 개선을 하겠다.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숨어 있는 게 뭔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 제가 조금 전에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사고 팔고 그렇죠? 그냥 우리는 주식은 매수만 하고 매도만 하면 되는데 공매도라는 게 늘어났으니 공매도도 쳐야 되잖아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에라이 난 공매도 쳐야 되겠다. 반대로 올라가면 다시 공매도 손절하고 다시 환매한 다음에 다시 주식 매수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차적으로 누가 이득이에요?
1차적으로 증권사 이득, 그쵸? 예, 수수료 받잖아요. 증권사는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 받죠. 그 다음에 2차로 누가 꼭대기에서 이득이죠? 정부가 이득이죠. 정부가 저기 머리 꼭대기에서 이득을 봐요. 왜요? 세금으로 다 걷어가잖아요. 거래세. 이해되시죠? 예,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투자자분들. 예. 제가 전에 그래서 공매도를 꼭 모든 제도를 다 개인 투자자에게 오픈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예. 어느 일정 부분의 규제나 룰은 있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의 이 주식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 레슬링이나 또는 저기 뭐예요. 복싱이나 어떤 그 링으로 봤을 때 이거 여기서 아마추어 주식도 그냥 이 라운드에 올라올 수 있고요. 이 링에 올라올 수 있고 헤비급도 올라오잖아요. 그쵸? 세력들 헤비급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대놓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는 이거야말로 불합리하죠. 근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 아무나 돈만 있으면 그냥 살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 자체를 완전히 틀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따박따박 그냥 세금으로 뭐 수수료다 뭐다 해가지고 증권사 뭐 그 다음에 정부로 들어가는 돈들을 지금 뭐 정부가 세금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를 제도를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다만 개선책을 계속적으로, 예, 뭐 정관이고 뭐고 다 저기 우리 투자자들 뭐고 다 이제 모여가지고 좀 협의체를 좀 만들고 충분히 제도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전에 공매도를 좀 전면적으로 좀 금지해라.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 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일단은 공매도부터 전면적으로 좀 금지를 해라. 저도 바라는 바가 이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뭐 지금 지수가 지금 쉴 새 없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공매도라도 좀 금지를 해줘라 이겁니다. 예, 공매도라도 좀 금지를 해라. 예. 그 사이에 그러면 주가라도 좀 하방 경직성이라도 좀 보이게.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싸울 땐 싸우더라도 경쟁을 하더라도 좀 체급별로 아니면 좀 레벨별로 이렇게 좀 싸울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규제나 이런 룰을 좀 만드는 건데 개인 투자자가 뭐그 저기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규모적인 부분들이 아마 지금도 규제는 룰은 다 있지만 이런 부분들 적정 수준, 예,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해줄 거냐. 대신에 그 기관들도 우리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 기간이 규제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기간이 규제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만기가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만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강제로 팔아야 되잖아요. 세력들은 지들은 만기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죠. 이런 것들. 그럼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예, 할 때는 하더라도 기간 규제를 안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풀어줘야죠. 대신에 뭐 내가 그냥 뭐 저기 예, 돈 100만 원 있는데 돈 100만 원으로 그냥 공매도를 그냥 다 올인해서 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은 약간 좀 규제가 필요하죠.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뭐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돈 100만 원 그냥 날라가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아무래도 리스크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투자라는 주체 부분이. 주식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주식이 리스크가 가장 적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옵션 시장이잖아요. 옵션 시장. 이거 파생 상품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기준이 어딥니까? 기준이 주식입니다. 기준. 예.
기준이 주식, 그 다음에 한 번 파생된 게 선물, 한 번 더 파생된 게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죠. 가지 하나씩. 여기서 가지 하나 늘어났다 그러면 선물에서 옵션으로 가지가 여러 가락으로 이렇게 가지가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가 훨씬 더 크죠. 예. 배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뭐 5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면 뭐 내가 사고 팔고 막 미친 듯이 거래하지 않는 이상은 500만 원을 그 로스코 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깡통 차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한두 달 사이에 막 저기 미친 듯이 매매하지는 않는 이상은 깡통 차기 어려워요. 근데 선물 시장 가면 500만 원은 뭐 단 하루 이틀만 해도 깡통 찰 수 있어요. 예. 옵션은 더 빠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험성 리스크가 커집니다. 근데 주식을 그 공매도를 너무 이렇게 완화를 해주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안정장치를 안전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좀 잘 만들고 나중에 예, 그 부분을 좀 완화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점이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뭐 이게 쓸데 있는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얘기를 가지고 뭐 쓸데없는 얘기다라고 좀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잘 알고 가면 나중에 공매도와 관련된 내용들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또 소주 한잔 먹으면서 또 재밌게 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또 전혀 모르면 또 어디 가서 공매도 얘기 나오는데 또 뭣도 모르고 내가 또 공매도에 대해서 응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나는 비판적으로 나는 공매도 반대한다 너무 위험하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또 알고 가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주말 좀 날씨 따뜻하고 늦가을입니다. 가을 마지막 겨울 오기 전에 좀 잘 즐기시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좋은 내용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